안녕하세요. 오늘의 인물 탐구는 방송인 노홍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홍철은 1979년생으로 그의 아버지는 삼성전자 간부 출신이며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강남 신사동에서 남부럽지 않은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래서인지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선물해준 캠코더로 음란물 등을 불법 녹화, 친구들에게 2만원을 받고 팔았다가 학교 사물함 검사에서 교사에게 들통난 일화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 비디오가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던 빨간 마후라의 복사본이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캠코더로 녹화물을 촬영했지만 직접 촬영한 것처럼 속여 녹화된 영상을 친구들에게 팔았던 것인데요. 그 때문에 자신은 원조 유출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서너 달 후 검찰청에 반성문을 보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부터 비상한 머리와 사기꾼의 기질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통역을 치렀던 노홍철은 홍익대학교 조치원 캠퍼스에서 기계정보공학과를 졸업하였으나 부모님의 기대와 달리 여행상품과 파티용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였고 넘치는 끼를 주체하지 못해 2004년부터는 취미생활 겸 케이블 TV에 각종 프로그램 MC 등으로 방송활동을 시작해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캐릭터 때문인지 공중파에서도 그의 재능을 발견, 방송의 모습을 보인 지 약 3개월여 만에 공중파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려던 노홍철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방송에 갓 데뷔한 노홍철은 어느 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눴던 이야기가 기사화되면서인데요. 바로 범하기 위한 칵테일이라는 잡지글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노홍철이 여자랑 스킨십 해보려고 여러 방법을 찾았는데 술과 수면제, 돼지발정제였고 수면제와 돼지발정제는 구하기 어려워 포기하였고 도수가 센 술을 제조하기 위하여 당시 구하기 쉬웠던 시그렌진과 주니퍼라를 섞어 칵테일 술을 만들었다는 그의 이야기를 기고했던 내용입니다. 이에 노홍철과 해당 소속사는 극구 부인하며 해당 잡지에서 친분이 있는 기자에게 전화가 와 화끈한 술자리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여 단순 농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며 노홍철은 돼지발정제 얘기를 꺼낸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물론 모든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해당 내용을 나눴던 전후 상황도 고려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유사한 대화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다소 오해가 살만한 단어나 뉘앙스는 풍겼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의혹은 사라져갔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무한도전에 출연하게 된 것인데요. 무한도전의 전신인 무모한 도전에서부터 넘치는 끼와 예능감을 뽐내며 무한도전 원년 멤버로 무한도전의 황금기를 이끌게 됩니다. 무한도전 인기가 한창인 무렵인 2008년 2월 귀가 도중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잠복 중이었던 인물에게 폭행을 당해 5주 진단을 받고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홍철이 구타를 당하는 도중에도 주민 피해를 의식해 비명 한 번 안 지르고 오히려 가해자를 차분히 설득해서 진정시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온오프라인에서 많은 찬사를 받았으며 더욱더 호감 이미지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간의 황금기를 보낸 노홍철에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2014년도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인데요. 당시 경찰과 음주 측정 거부 등 실랑이를 벌였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실랑이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음주운전 자체로만으로도 대중들은 큰 실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비록 캐릭터는 도라이와 사기꾼이었지만 심성은 착한 청년이었고 더욱이 무한도전의 원년 멤버였기에 대중들이 갖는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노홍철은 다음 해인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 8.15 특별사면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되었습니다. 이후 한 방송에서 8월 15일에 결혼했다는 신혼부부에게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전 8월 15일 특별사면 대상자였다 라는 말을 건넸고 이에 대중들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의 특성상
방송에서 웃음 소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특히 사건 이후 첫 복귀작이었다는 점에서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일었습니다. 노홍철은 2016년 용산동 이가 신흥시장에 접해 있는 한 주거용 건물을 6억 7천만 원에 구매하였습니다. 노홍철은 이 건물을 서점으로 개조해 운영해 오다 2018년 10월에 14억 4천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당시 논란이 일자 노홍철은 결코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압구정 아파트를 팔고 나서 지금은 12억이 더 올랐다면서 오히려 부동산으로만 보면 본인은 7억을 번 것이 아니라 12억을 손해봤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며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해당 건물과 아파트의 차익에 대하여 결과론적인 관점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용산 신흥시장 건물의 경우 주변 시세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으로 팔렸으며 그 이유가 결국 노홍철 건물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반문하였습니다. 또 아파트의 경우 노홍철은 2010년 경매낙찰로 22억에 매입하였다. 6년이 지난 2016년에 26억에 매각하였는데 이 역시도 4년 만에 약 4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경매로 매입했을 당시 주변 시세보다 약 4억 원 저렴하게 매입하였고 6년이 지나 주변 시세와 동일한 26억에 매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홍철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4억 원 싸게 매입했지만 6년 동안 시세는 오르지 않아 이를 매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경매로서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2017년부터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12억 원이 더 올랐던 것뿐입니다. 결국 본인이 아파트를 매각한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것으로 풀어 해석하면 가만히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으면 12억을 벌 수도 있었는데 4억만 벌어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12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반면에 건물은 7억 원만 올랐으니 나는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오히려 설득력이 없으며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분개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노홍철의 유년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근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처럼 평범한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생활 논란을 떠나 많은 대중들에게 건강하고 유쾌한 웃음을 선물했던 점은 분명한 방송인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만큼의 좋은 모습과 웃음을 대중들에게 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연예인 걱정 말고 내 걱정이나 잘하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